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피다오 양준하고요. 오늘부터 2023년 1분기 심퍼바이 집중 개발 세션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심퍼바이가 어떤 프로젝트고 어떻게 개발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프로젝트 소개를 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같이 이 오픈소스 개발을 할 건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계속 들어오네.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구글 미트가 저 아직도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수동으로 이게 수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띵동 소리가 납니다. 그 심퍼바이가 대략 뭔지는 다들 알고 오셨을 거예요. 다오를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죠. 근데 그 다오라는 주제가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크립토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다오가 뭔지 그냥 되게 이론적인 얘기만 짚고 넘어가자면 그 다오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정관같이 어떤 조직의 가버넌스를 정의하는 내용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란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를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슈링 컴플리트하고 명시적이고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 집행도 득실은하고 휴먼 에러가 없고 정부가 아닌 블록체인이 담보해주는 형태로 행정적인 절차도 없이 자유롭고 규제 없이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다오의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걸 통해서 블록체인이 다오랑 무관하게 이미 제공해주던 많은 유용한 기능이 있잖아요. 뭐 토큰 시스템이라든지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탈중앙화 세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탈중앙화 세상에 있는 조직들이 하고 싶은 일이겠죠. 예를 들어 토큰 시스템을 활용하면 뭐 그게 가치의 저장 수단이니까 어떤 조직이 뭐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재단이다. 아니면 우리가 뭐 회사인데 회사에 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있는 토큰으로 관리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다오의 거버넌스 대상이 블록체인에 있는 다른 계속 들어오네. 블록체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니까 그런 거를 잘 컨트롤하게 컨트랙트로 만들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고 되게 제너럴하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조직이 현실에 있는 그 조직 구성 방법, 뭐 정관을 만들어서 등기를 한다 이런 거 대신에 다오를 쓸 수 있는 게 다오를 쓰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많을 텐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7개인 것 같아요. 거버넌스 대상이 디앱인 경우 사실 1번이 대부분이에요. 뭐 유니스왑 거버넌스, 무슨스왑 거버넌스, 뭐 커브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은 다 애초에 거버넌스 대상이 디앱이잖아요. 디파이도 디앱의 일종이지만 그런 것들은 애초에 거버넌스를 하고 싶은 뭐 파라미터를 조정하든 뭘 하든 그런 대상이 디앱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버넌스도 같은 체인에 있는 컨트랙트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게 1번. 2번은 정부한테 우리 조직을 담보하기에는 정부가 별로 믿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전하는 국가, 무슨 독재 국가 이런 데서는 충분히 2번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블록체인이 훨씬 더 정부보다 믿을만하다. 그 담보 주체로. 아니면 정관의 내용이 법의 보장 바음이 바뀔 경우 뭐 불법적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딱히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우리 법이 좀 미비해서 뭐 좀 허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도저히 현행법상 뭐 상법이나 그런 걸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런 거면 또 튜닝 컴플릿한 스마트 컨트랙트 도움 받고 싶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버넌스의 대상이 가날이 모호하다. 뭐 예를 들어 좀 국제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떤 도메스틱한 것들은 그 나라 정부가 이렇게 책임지고 관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 상태에 들어가면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가서도 뭔가 해결이 잘 돼야 된다. 블록체인을 쓰고 싶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집행이 즉시 일어나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할 때.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 거니까 휴먼 에러 같은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뭐 법적으로 조직을 설립하는 게 절차가 번거롭다. 그러면 그냥 컨택트 업로드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복잡한 로직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서 정말 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다오를 쓰고 싶은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본 다오는 사실 1번에 해당되는 거가 대부분일 거예요. 무슨 유니스왑 다오, 뭐 다오, 뭐 다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2, 3, 4, 5, 6, 7을 보면 그냥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는 이 현실에 있는 조직들도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이란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오로서 자신들의 조직을 관리하고 싶을 것 같다. 이게 제 큰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래요. 그래서 엄청 큰 시장인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다오에 대한 이해예요. 자, 이게 다오의 정말 간단하게 다오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한 건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저희 내용 별로 안 많거든요.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니까 그냥 지금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을게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오 문제를 푸는 게 심펀바인데, 어, 사실 다오 문제를 푸는 방법은 많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중에 저희는 좀 특이하게 다오를 위한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게 심퍼바이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는 일은 코스모스 SDK나 아니면 폴카닷의 서브스트레이트처럼 메인넷을 찍어내는 프레임워크가 심퍼바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블록체인,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컨트랙트 플랫폼을 말하는 거죠. 뭐 이더리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오를 위한 메인넷이다. 그래서 원다오, 원 메인넷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블록체인이니까 분산 프로토콜이고, 그게 블록체인이면서 하나의 다오가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왜 다오를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까지 필요하냐, 이거는 되게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오늘은 생략할게요. 오늘은 기술적인 얘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블록체인이니까 BFT 컨센서스가 있고요. 저희의 또 매우 유니크한 점인 스토리지 모델이 킷이다? 뭐 이런 점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 저희가 되게 중요시하는 게 블록체인의 원래 철학에 맞게 트러스트리스하게 탈중앙화 잘 되어 있게 그 오퍼레이션들이 일어나고요. 특히 그 다오가 가지고 있는 트레저리, 이런 디앱들, 컨트랙트들을 다오의 거버넌스가 컨트롤하는 부분을 상당히 트러스트리스하게 잘 설계했고, 그거를 다오에 들어가는 A가 어토너머스잖아요. 그 정말 어토너머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멀티체인 커뮤니케이션 그뭐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존에 현존하는 다오 그 솔루션들이랑 심퍼바이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서 이게 왜 새로운 패러다임인지 좀 설명할 건데, 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심퍼바이의 어프로치가 상당히 독특해요.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특정 상황에 되게 잘 들어맞고 정말 잘 좀 스마트하게 잘 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다오를 만든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식으로 스탠드얼론하고 셀프 호스티드 된 블록체인 하나를 만들어서 걔를 다오를 쓰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기술적인 얘기라서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할 거고 그냥 짚어 넘어가자면, 그 다오가 셀프 호스티드고 스탠드얼론하다. 예를 들어 제가 솔리디티로 다오 거버넌스를 다 열심히 만들어서 이더리움에 올리면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뭐 어쨌든 그 이더리움이라는 체인에 디펜던시가 생기는 거죠. 뭐 이더리움 말고 더 좀 작은 체인이라고 하면 약간 그게 리스크로 여겨질 만큼 신경 쓰이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심퍼바이로 다오를 만들면 일단 자체적으로 분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셀프 호스티드고 스탠드얼론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1번. 그다음에 2번은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심퍼바이로 만든 다오는 멀티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오의 거버넌스 대상이 여러 체인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왜 가능한지도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Git 베이스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블록체인 상태가 있잖아요. 트랜잭션은
상태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시멘틱스고, 그 트랜잭션의 리스트가 블록이 돼서 블록 단위로 블록체인 전체 상태를 바꾸는 게 기본적인 원리죠. 근데 그 블록체인의 슈퍼바이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뭐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의 스킴을 Git 리포지토리로 정했어요. 그거에 대한 리즈닝도 많은데 일단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Git 커밋이 블록체인 트랜잭션이 되고, Git 리베이스가 블록이 파이널리제이션 되는 과정이고, 뭐 Git 브랜치가 뭐 프로포절이고, 이런 코레스폰던스가 좀 있어요. 하여튼 그걸 잘 사용해서 사용자가 그냥 파일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Git 리포지토리가 알고 보니 블록체인 상태고, 뭐 이런 좀 특이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4번은 퍼미션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오가 심퍼바이가 지원 다오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는 멤버들의 셋으로만 구성되는 다오예요. 그래서 뭐 디파이드에 붙어 있는 가버넌스처럼 어떤 토큰으로 표현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투표권이 생기고 이런 모델은 아니고, 이건 퍼미션 리스한 거죠. 근데 그 심퍼바이는 피다오처럼 뭔가 좀 정해진 멤버가 있고, 그 멤버가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멤버가 바뀔 수 있고 멤버별로 보팅 파워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뭔가 토큰을 사가지고 자동으로 취득하거나 그런 식이 아니라 명확하게 가버넌스가 다음 가버넌스 셋을 뭐 노미네이트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퍼미션드 된 모델에만 적합해요.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건 표현할 수 없는데 뭐 커미티, 카운슬 이런 거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고 이게 4번. 5번은 이것도 좀 설명을 자세히 해야지 와닿을 텐데, 저희가 블록체인인데 엄청나게 라이트웨이트예요. 블록체인 노드를 24시간 켜놓지 않아도 되고, 가끔 CLI로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뭔가 브로드캐스트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고, 이걸 하면서 있는 트레이드오프가 우리 케이스에서는 왜 어, 해볼 만한 그 트레이드오프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 이건 일단 스킵할게요. 일단 결론은 지금 엄청나게 라이트웨이트 해가지고 모바일이나 랩탑 같은 데서도 심퍼바이 노드를 24시간 돌리지 않고 배터리 소모를 하지 않고 잘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퍼미션드 멤버 안에서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멤버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최적화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1, 2, 3, 4, 5를 다 잘 성취해서 정말로 truly trustless하고 decentralized 돼 있고 autonomous한 조직을 만드는 분산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1, 2, 3, 4, 5가 다 내용이 심오해서 긴 주제거든요. 근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게 현존하는 툴이 뭐 스냅샷 이런 거 있고, 아라곤, 노시스 세이프, 뭐 가버너라는 그 오픈지 플린에 붙어 있는 거버넌스 그 코드 베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좀 어떤 데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어떤 다원은 디스코드를 쓰는데 그 디스코드에 이모지로 1, 2, 3, 4, 5 투표를 한 다음에 그 투표가 많은 거를 그 디스코드 관리자가 반영해주면 우린 다오다 뭐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엄청 가도기적이고 되게 좀 원시적인 그런 거죠. 이런 애들은 여기서 말한 트러스트리스하고 이런 게 없는 사실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다오들도 있고 뭐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 다오들도 있는데, 이 각각이 각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이것들로 만든 그 툴 다오가 심파바이로 만든 거라 뭐가 다른지는 어, 이번 주 주말쯤에 제가 심파바이 소개하는 세미나를 할게요. 이거는 그냥 개발 세션에 대한 OT고, 퍼블릭하게 심파바이 프로젝트가 뭔지 소개하는 제가 그 세미나를 한번 할 거고, 그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스킵했던 기술적인 디테일들을 짚고 현존하는 툴들이랑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하고, 향후 이 프로젝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 수 있을지 좀 설명할게요. 그거를 제가 공지를 할 테니까 날짜를 정해서 그 참석하시면 좀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녹화하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꼭 그 시간에 못 온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 말로 하셔도 돼요. 오케이. 현황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2020 올해 6월 달에 시작했고요. 네. 박진현 님이 저걸 읽어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저게 되게 중요한 문서고,
끝에 제가 이 OT 끝에 제가 어떤 문서를 읽어봐야 되는지 좀 짚어드릴 거예요. 거기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마저 하자면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11명의 기타부 상에 총 11명의 커미터가 있어요. 그 중에 10분은 피다워 분이고 한 분은 외부인이신데 어, 이제 앞으로는 피다워뿐만 아니라 외부인들 분들이 훨씬 많이 커밋을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널리 쓰일 오픈소스 프로젝트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겠죠. 지금 당장 오신 분들만 해도 피다워 아니신 분들 많으니까. 근데 일단은 11명 정도밖에 없고 그분들이 열심히 뚝딱뚝딱해서 커밋을 했습니다. 커밋이 한 642개 정도 돼요. 현재 상태는 최소 기능이 구현된 버전 0.1.0을 달성했고 현재 이걸로 피다우를 돌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물론 심퍼바이는 온디맨드 블럭 프로덕션을 하는데 저희가 제네시스 블럭 이후로 의결할 게 없어가지고 딱히 그 블럭을 만들진 않는데 일단 피다우는 심퍼바이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오가 기능을 하려면 어쨌든 트레저리 같은 실제 가치가 어떤 가치 창출이 일어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EVM용으로 트레저리를 만들고 있고 그 트레저리 안에는 심퍼바이에서 컨센서스가 된 내용을 뭐 트러스트리스하게 베리파이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개발하고 있고 원래는 저희가 여름방학 때 폴카다 니어 코스모스에서 했었어요. 왜냐면 셋다 그 러스트로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용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발 환경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개발 환경이 되게 안 좋아서 제가 쓴맛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좋은 경험으로 묻어두고 EVM에서 조금 프로덕션용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지금 개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겨울 집중 세션에서 같이 개발을 할 거예요. 그 외에 주요 프로토콜은 거의 완성됐고요. 특히 컨센서스나 가버넌스, 뭐 블록 헤더 이런 되게 코어한 것들은 거의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측면에서 모듈들의 인터페이스 구현 다 기초적으로 되어 있고 잘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실제로 버전 0.1.0 돌리기도 했고요. 피다오랑 심퍼바이가 뭔 관계냐?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피다오부터 먼저 얘기하면 피다오는 심퍼바이를 개발한 게 목적인 오픈소스 재단이에요. 일단 심퍼바이의 정체성은 그리고 하는 일이 심퍼바이 개발이기도 한데 피다오의 본질 자체도 심퍼바이 체인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피다오 입장에서 심퍼바이는 내가 메인테인하는 프로젝트이자 나를 지탱하는 프로토콜이기도 해서 사실 운명 공동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다오의 활동의 핵심도 저희가 여름방학 때 이번 여름에 3개월 동안 지금 이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집중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했던 내용의 90%가 심퍼바이랑 관련된 개발이었어요. 심퍼바이 코어 개발하고 그 코스모스 폴카다 니오에서 콘트랙트 개발하고 그래서 저희는 심퍼바이랑 관련된 개발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심퍼바이는 다오를 만들 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결국 심퍼바이를 잘 메인테인 해가지고 다오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둘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공익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비영리 공익적인 재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두루 사용될 수 있는 오픈소스 그 프로젝트 하나를 메인테인하고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저희가 어쨌든 포스텍이라는 학교를 거점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유일한 블록체인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뭐 슈퍼바이 개발 외에도 공개 커뮤니티 운영하고 교내 행사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학회들처럼 이게 피다오고요. 그래서 심퍼바이랑 뭔 관계냐? 피다오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피다온 거버넌스는 심퍼바이로 구현된 그 거버넌스가 있어요. 한 30명인가? 30명 맞죠? 30명의 커미티가 그 심퍼바이 상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가 있는데 그 피다오의 거버넌스랑 심퍼바이의 거버넌스는 사실 달라요. 왜냐하면 피다오는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행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살짝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말 그대로 재단이고 거기는 민주적인 가버넌스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다오고요. 심퍼바이는 대단히 기술적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심퍼바이의 코드베이스에 뭘 뭐지 할까에 어떤 이해관계가 달려있진 않고 개발을 열심히 해서 잘 좋은 프로토콜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BDFL 모델이에요.
BDFL 모델이 뭐냐면 실제로 있는 용어인데 그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라고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비탈릭이나 아니면 리눅스의 토르발즈 아니면 파이썬 프로젝트 파이썬의 그 귀더 반 로선씨 이런 분들이 BDFL에 해당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대단히 기술적인 그냥 코드 베이스고 그거를 그냥 잘 기능을 추구하고 버그를 고치는 게 머지의 내용들이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맞는 그 코드가 맞으면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제가 리드 개발자로서 심퍼바이 프로젝트 코드 베이스를 관리하는 BDFL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심퍼바이 거버넌스도 어떤 다오화가 돼야 된다.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제가 리드 개발자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앞 내용에서 멀티체인으로 구성하였을 때 장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질문이 있는데 멀티체인으로 구성하였을 때 장점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 바오를 만들고 싶은 예시 1번이 거버넌스의 대상이 D앱일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D앱이 디플로이 되어 있는 같은 메인넷에 그냥 거버넌스가 딸려 있는 게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버넌스의 대상이 그냥 그 같은 메인넷에 있는 D앱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 피다오처럼 어떤 D앱을 매니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생태계에서 뭔가 트레저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메인넷에서 무슨 NFT 같은 걸 민팅해야 되고 아니면 다양한 체인에 있는 어떤 예치 서비스에 우리 재단을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러면 사실 어떤 메인넷 하나에 그 디펜던시를 100%둘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블록체인을 플랫폼으로서 이용하는 거고 어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든 뭐든 어떤 메인넷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여기 트레저리 두고 여기 트레저리 두고 여기 NFT 민팅하는 컨트랙트 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면 사실상 멀티체인 인터로퍼빌리티가 필요한 단체인 거죠. 피다오도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 1번이 여기서 나오는 1번이 아니면 대부분의 멀티체인 인터로퍼빌리티가 크든 작든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답변이 됐어요. 네, 답변했죠. 오케이. 또 질문이 있는데 가버넌스 토큰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나오듯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심퍼바이는 퍼미션드 체인이기 때문에 토큰으로 저기 버팅 파워를 취득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큰이 없습니다. 심퍼바이 체인 위에는 컨트랙트도 없고 토큰도 없어요. 단지 어떤 퍼블릭 키가 어떤 버팅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상태만 저장되어 있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뭐 딜리게이션 프로토콜이 있어요. 딜리게이션 프로토콜이 있고 컨센서스랑 가버넌스 뭐 지분이 다를 수 있고 뭐 그 정도만 있고 그걸 변경하는 거는 내가 어떤 토큰을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명시적으로 그 거버넌스 아젠다에 이 사람한테 보팅 파워를 뭐 한 표 더 주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이 퍼블리키한테 거버넌스 대표를 그랜트 해주자 이런 게 다 명시적인 트랜지션 내지는 어젠다로 거버넌스 어프로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퍼미션드 된 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큰이 없습니다. 일단 이건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심퍼바이 체인으로 동작하는 다오 간의 통신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당장은 못해요. 당장은 뭔가 이럴 수는 있겠죠. 심퍼바이로 만든 다오가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에 각각의 뭐 멤버들이 많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멤버가 겹쳐요. 어떤 특정 한 명의 자연인으로. 그럼 그 사람이 그냥 부팅 파워를 두 번 행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 다오 1에서 다오 2의 다오 1이 다오 2의 지분을 다오로서 보유하고 있고 그걸로 의결을 하고 싶다. 의결권 행사하고 싶다. 그러면 뭐 자회사 같은 관계인 거잖아요. 아니면 자회사가 아니라 그냥 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그 프로토콜이 고려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IB 그 저희가 어차피 트러스트리스한 체인 투 체인 커뮤니케 메시지 딜리버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하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미래 컨텐츠 당장은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만 해본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퍼바이 체인이 현재 다른 체인과 브릿지가 있나요? 이것도 비슷한 의미인데 심퍼바이는 브릿지가 아니라 브릿지는 트러스트가 필요한 그 프로토콜이잖아요. 서드 파티 트러스트가. 근데 심퍼바이는 코스모스 IBC처럼 트러스트리스한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딜리버리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심퍼바이에서 컨센서스한 내용을 다른 체인의 트레저리에 전달을 하는 거죠. 트레저리든 뭐 건조든 뭐든 간에 그런 식으로 통신합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아니고요. 브릿지보다 훨씬 우월하고 안전한 걸 사용하는 거죠. 답변이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소개고, 그 업무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보통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처럼 저희 GitHub 사용하고요. GitHub 이슈로 할 일을 대략 관리하고, 어, 커뮤니케이션 할 일 있으면 디스코드에서 저희 평상시에 피다오 디스코드방 눈팅 하신 분 있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사소한 내용이라도 웬만하면 공개 채널에서 막 떠들거든요. 그래서 막 DM으로 몰래 사부작 하지 않고 웬만한 건 다 공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뭐 플릭 PR 리뷰해 주세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설계할까요? 이거 버그 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거 전부 다 공개적으로 디스코드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미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디스코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디스코드 보이스 채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뭐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화면 공유도 되고 그거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저희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하는데 저희가 한국인이니까 모든 걸 영어로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타협점은 일단 GitHub에 올라가는 것들 코드는 당연하고 주석이나 코드 당연하고 공식 문서나 아니면 이슈, 플리캐스트, 코드 리뷰 이런 거는 다 영어로 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근데 저희가 디스코드에서 하는 채팅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말로 하는 미팅 같은 거는 어차피 그거를 기록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들어올 외국인 개발자가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한국어로 하고 그런 식으로 타협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영어로 해주시면 돼요. 디스코드 알람 꼭 해주시고요. 그 피다오의 잡담이 조금 귀찮다 그러면 심퍼바이 카테고리 밑에 있는 채널이라도 꼭 뮤트를 풀고 항상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이 대화를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스크롤하다가 읽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멘션을 해주세요. 그게 커뮤니케이션 꼭 도움되니까. 특히 저는 프로젝트 전반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저를 멘션하면 되고 저를 멘션하는 거에 부담 전혀 가지시지 말고 그냥 하루에 100번씩 하셔도 되니까 막 멘션해 주시면 제가 다 읽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 파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노드 구현이랑 GKP랑 컨트랙트 개발인데 일단 노드 구현은 뭐냐면 대부분이에요. 그 여기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하려면 어쨌든 저희 러스트 쓰는데 그 구현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드의 구현체를 만드는 게 대부분의 일이고 러스트를 사용해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뭐 저희가 Git을 쓰니까 Git 스토리지 같은 걸 쓰니까 막 Git API 같은 것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블록체인이니까 P2P 네트워킹 메커니즘이 있어야겠죠. 그것도 하고 그리고 스토리지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둘 다 IO잖아요. 그래서 비동기 프로그래밍도 많이 해야 되고 좀 파일 시스템도 기시랑 관련된 건데 좀 봐야 될 수도 있고 각종 좀 시스템스러운 최적화를 많이 하는 게 노드 구현 파트. 제 생각에 저희 업무의 한 80에서 90%는 이 노드 구현일 것 같아요. 남은 게 이제 그 컨트랙트 쪽인데 일단 컨트랙트 개발 먼저 하자면 이거는 트레저리 만드는 거 토큰을 어떻게 언제 그 위드로를 해주고 그게 심버바이의 가버넌스랑 컨센서스의 어프로브를 거친 것만 베리파이를 해줘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내용이 컨트랙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코드 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고 다 길어봤자 4, 500줄 이내일 것 같은데 그걸 솔리디티를 잘 만들어서
EVM의 그 각종 시멘틱스랑 보안 같은 거를 잘 체크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컨트랙트 개발 파트고, GKP는 갑자기 왜 나왔냐면, 그 컨트랙트에서 심퍼바이 체인에서 컨센서스가 된 내용을 검증하는 게 좀 가스 소모가 클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못 낼 정도 아닌데 그렇다고 싸지도 않거든요. 그걸 최적화하는 게 실용적으로 조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침 저희 피다오에서 이번에 심퍼바이 개발하시는 분 중에 GKP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필두로 해서 그 GKP를 사용해서 컨트랙트에서 그 트러스트리스한 컨센서스 검증을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 아이디어가 있고 그거를 위한 서베이랑 리서치랑 좀 프로토타입까지 해보는 거 이 정도가 GKP 파트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세 개가 좀 상이하죠. 일단 1번은 러스트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열심히 하는 거고 2번은 되게 이론적인 수학이랑 암호학을 해야 되는 거고 3번은 솔리디티로 디앱 개발하는 거니까 이 로드의 밸런스는 안 맞는데 카테고리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것 같아요. 기존 멤버를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분들은 이번 개발 세션에 참여하시는 분이고 초록색 분들은 집중 개발은 참여 안 하는데 디스코드에서 멘션하면 뭔가 읽고 대답을 해주는 정도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어차피 지금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여기 한 명 한 명. 일단 저는 발표하고 있는 저는 리드랑 총괄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웬만한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제가 코드 리뷰를 안 한 코드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전반을 다 빠삭하게 알고 있고 실질적인 매니지먼트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워터님, 자 이거 딴 이야기인데 사실 원래는 저희가 여기까지는 다 포스트에 동문들만 있어가지고 이름으로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외부인들도 막 들어와가지고 이거 디스코드 닉네임으로 서로를 불러야 될지 약간 실명을 알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디스코드 닉네임으로 할게요. 레몬워터님 네, 맞죠?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본명은 곽성재라고 하고 그 포스텍 컴퓨터공학과에 현재 재학 중입니다. 이제 저는 여름부터 개발 세션 참여해서 처음에 네트워크 모듈 쪽 개발하다가 이번 한 9월, 11월쯤 해서 이제 컨센서스 모듈 개발에 참여해서 제네시스까지 쭉 개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가짜 개발자님. 안녕하세요. 가짜 개발자 김태훈입니다. 저는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지금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블록체인 연구하고 있고요. 곁다리로 좀 디앱 같은 것들도 만들면서 이번에 여름부터 쭉 심퍼바이 개발했었고요.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레퍼지토리랑 코어 프로토콜 쪽 구현했고 네, 저쪽으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저 멘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훈님 맞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트 컴퓨터학과 졸업 이제 해서, 지난 6월부터 그 코스모스 팀에 있다가, 이제 10월부터 심퍼바이 팀에 와서, 그 Git 로우 레벨 API 위주로 이제 레포지토리에 어떤 게 쓰이는지 그런 거 위주로 했었습니다. 혹시 때, 멘션해 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윤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11월부터 제일 늦게 참여한 심퍼파이 개발진이고요. 태훈님이랑 같이, 가짜 개발자님이랑 같이 레포지토리 하였고, 제가 아마 러스트 공부한 지 제일 최근에 공부한 학생일 거기 때문에 문법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거나 레포에 궁금한 거 있으면 멘션해 주십시오. 와우. 그 다음에 펜 루이스님. 와 있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본명은 김현우이고요. 포스텍 전작과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피다오 개발 처음에 폴카닷 컨트랙트 개발로 왔는데 벽을 좀 만나서 이제 EVM 베이스의 체인에서 컨트랙트 개발 이번 겨울에 할 것 같습니다. 와우. GRT 진우님은 라오스인가 뭐 어디 가셔가지고 안 참석 못 하신다고 한 것 같고, 예, 이분 화이팅. 그리고 여기 안 오시는 분인데, 강병지님은
저랑 같이 피터민트가 뭐냐면 심퍼바에서 사용하는 컨센서스인데 좀 특이해요. 텐더민트 변형인데 저희의 그 가버넌스랑 컨센서스를 구성하는 핵심 알고리즘이라서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저랑 병진님이랑 둘이서 처음 만들었는데 이분이 좀 피터민트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 집중 개발에는 참여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디스코드로 간단하게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그 정도일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인트리 님도 피터민트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저희 학교 그 현재 대학원생이신데 이분도 간단하게 피터민트 관련해서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 뉴비 분들 제가 뭐 백그라운드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혹시 김형수님 오셨나요? 오신 것 같은데 김형수님? 오케이 마이크 이슈. 나동준님 오셨나요? 불참. 세균님도 오는 것 같고 거핀님도 없죠? 오케이. 하태하태님. 어? 네. 대답하신 건가? 박이씨님? 아, 오케이. 이름 몰랐구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래요? 마이크가 안 되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화이트 전산학부 학부생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어, 환영합니다. 네. 다음, 네네. 더 말씀하셔도 돼요. 저 궁금해요, 항상. 저는 코어 개발 경험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아, 네네. 디앱도 아니고 그냥 거의 블록체인 곁들인 서비스 하나 출시했었고 지금 네네. 약간 코어 개발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려고 도전해보려고 왔습니다. 코어 개발을 배우기 제일 좋은 곳으로 오셨네요. 운이 좋게도. 환영합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하태하태님.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컴퓨터 공학과 2학번에 재학하고 있고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그냥 좀 어떤 DM 만드는 프로젝트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또 러스트 지금 공부를 해서 겨울부터는 이제 심버와이에 같이 참여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님. 맞나? 아까 온 것 같았는데. 정재현님. 오케이. 마이크 이슈. 레토님. 오셨나요? 이분도 마이크 이슈? 시크릿의 진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박진영이라고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노르웨이 여성의 신상을 도용해서 시그리드라고 데카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네, 저는 DS7은 빌리비트 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는 저 경희대 수학과 다니는데, 학교가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18학번인데, 아직 이제 2학년 거의 끝나가요. 그래가지고. 학교 좀 다니면서 이제 회사 다니고 있고, 저는 들어오게 된 계기는 올해가 아니죠. 새해 목표 중 하나로 러스트 오픈소스를 하나 좀 제대로 해보자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모학과 하다가 이제 저 심포바이를 보고 그냥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와우. 어쨌든 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옆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설렙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저도 설레네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학교를 굳이 안 밝히셔도 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파게티 메이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재학 중이고 22학번이고 올해 초부터 같이 시작했었는데 저도
여기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근데 여기 비다워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기엔 최적의 그런 곳인 것 같아서 또 많이 배우고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그리고 스파게티 메이커님이 그 제가 아까 말한 GKP 하시는 분이라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 GKP 관련된 거는 스파게티 메이커 우리 강훈님이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참고. 마지막으로 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포스텍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준하님의 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그 겨울 동안 저도 뭐 여러 가지 슈퍼바이 얘기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개발을 경험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와우, 환영합니다. 외모 스캔은 다 한 것 같고. 첫 번째 주 컨텐츠는 자, 벌써부터 쉽지가 않죠. 제가 첫 번째부터 러스트 뭐 이거 코딩 해오세요 이슈 주면 할 수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주는 약간 그 공부를 좀 합시다. 제가 링크를 이 슬라이드를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동영상 녹화한 거랑 같이 올릴게요. 저 링크가 다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필수로 무조건 보셔야 개발을 할 수 있어요. 파트랑 상관없이. 블록체인 입문 1, 2 저거는 아는 분들, 그러니까 되게 기초적인 블록체인 얘기라서 혹시 본인이 안다 싶으면 넘어가면 되고 그 밑에 POS, BFT, Git, 심퍼바이 프로토콜 오버뷰, 심퍼바이 Git, Git 관련 내용 그리고 비터민트 이거는 좀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부하다 모르면 여기 디스코드 날리면 저 포함해서 기존 개발자분들이 잘 답변해 주실 테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잘 공부를 해봅시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Git이잖아요. Git은 그냥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든 간에 Git은 잘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한 곱하기 100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게 저희는 Git으로 코드 베이스를 관리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저희 이 심퍼바이오 프로토콜 자체가 Git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Git을 매우 잘 알아야 돼요. 혹시 자기가 Git을 잘 모른다 그러면 저 기초 강의는 제가 Git에 대해서 되게 오버뷰만 얘기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좀 뒷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진 분들 중에서도 Git이 안 익숙하셨던 분들이 심퍼바이저랑 같이 개발하면서 제 생각에 제일 많이 애를 먹으셨던 게 Git 쪽이었을 것 같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네. Git을 잘 공부하셔야지 안 헤매실 거예요. 그래서 Git은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너랑 밑에 있는 것들은 심퍼바이 스페시픽한 내용이고 위에 POS, BFT 저거는 되게 블록체인 컨센서스랑 관련된 내용인데 저것도 좀 길어요. 2시간 넘는 걸로 아는데 세미나 내용이 저것도 잘 읽어봅시다. 이거는 저희가 우리 첫째 주 동안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또 매우 필요한 게 러스트 개발 능력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심퍼바이 개발하기 전에 러스트 마스터하고 시작해야지 이게 가능한 타임라인이 아니에요. 1주만으로 러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러스트는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이 링크에 들어가면 러스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막 리소스들이 좀 있어요. 제가 쓴 건데 그거 보면서 우리 겨울방학 내내 심퍼바이 프로젝트 하면서 러스트 하나는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러스트를 좀 꾸준히 공부해야지 완성도 있는 코드도 만들고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첫째 주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걸로 러스트 공부. 자, 이게 첫째 주고요. 그 이후에 뭐 할지는 일단 첫째 주를 해보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 주를 진행하면서 저희 디스코드에서 얘기도 좀 자주 하고 관심사랑 본인의 가용 시간, 그 다음에 본인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잘 고려해서 다음 주에 같이 와틀 파트랑 정기 미팅을 계속 할지 정기 미팅 없이 그냥 어떤 그룹별로 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디스코드에서 채팅하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2월 말까지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학부생분들은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평시 모드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막 학기 중 된다고 조용해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여름방학 때 이미 집중 개발 해봤잖아요. 여름방학 때 열심히 했는데 개강하고 나서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오히려 더 열심히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심포바이 팀은.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개강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팀 자체는 비슷한 느낌으로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2월만 끝나면 제가 이거 최소 4개월 정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했으면 그 이후에 자기가 다른 일 하고 싶다 그러면 떠나셔도 되고 사실 그 전에 떠나셔도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각자 사정이 다 있으니까. 근데 자유롭게 커밋하고 싶은 만큼 열심히 하시고 그 대신 2월 말까지는 우리가 이왕 모인 김에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하고 싶은 들 더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아까 말한 제가 심퍼바이 소개하는 세미나를 주말쯤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까지 보고 나면 그 오버뷰가 다 감춰질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실제로 제가 이슈를 좀 머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거 다 쭉 읽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갸우뚱하고 지나가지 말고 디스코드에 잘 남겨주세요. 저희 피다오의 제가 생각했을 때 피다오의 되게 장점 중에 하나가 활발하고 웰커밍한 이 디스코드 커뮤니티 저희의 장점이거든요. 잘 이용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자, 말하다 보니까 50분이나 썼네요. 긴 시간, 한 20분만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말 많이 하게 되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을까요? 아무거나. 슬라이드요. 제가 이거 끝나고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영상을. 그러면 영상 링크에 슬라이드 링크도 같이 첨부해 놓을 거니까 그거 보시고 들어가서 저기 이 교육자들 링크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오늘 새벽쯤에 올라갈 거예요. 그것도 못 기다리시겠다 하시면 제가 PDF는 디스코드에 올려놓을게요. 네. 장표가 뭐예요? 장표? 슬라이드. 슬라이드 장표라고 해요? 몰랐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경영학교 했을 때 슬라이드 PPT에다 장표라 가지고. 오케이. 또 질문? 오케이. 질문은 지금 없더라도 그냥 디스코드에서 언제든지 하시면 되니까 저희 이번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 동안 열심히 같이 개발해서 모두 배우는 것도 많고 어디 가서 심포바이 개발진이나 자랑할 수 있게 커리어에 좀 도움도 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여러 훌륭한 분들 많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피다오도 재단으로서 심퍼바이 개발에 항상 함께하니까 되게 우리 프로젝트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시는 피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나 그런 크립토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도 심퍼바이 관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